안녕하십니까. 한국 M&A 협회장 김규옥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때로는 엉뚱한 생각들을 함으로써 그것들이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세상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낙인 효과를 감안해서 교육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보편적 복지가 이제 대세가 되고, 또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이나 청년들에게 대해서 현금 복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또다시 포퓰리즘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논란을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왕 돈을 쓸 바에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부터 교통복지라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라든지 지하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요. 또 요즘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노약자나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한다든지 무료로 하는 그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중교통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또 요금을 낮게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들이 국가적 책무로서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버스와 지하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어느 나라 중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에 대해서 검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상인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은 하루치 패스를 구입해서 쓰고, 또 거기 주민들은 1년치 패스를 끊어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검표를 해서 발각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차를 오고 내릴 때 너무너무 편리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카드를 들고 검표를 하기 위해서 다닌다든지, 또 내릴 때 한 사람씩 또 검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또 편리한 맛을 보면은 그 불편한 것을 못 견디는 것처럼, 저는 한국에 와서도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이것이 무상이 된다면은 이렇게 검표도 안 해도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은 중산층과 또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무상 대중교통을 실시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소득 이전 내지는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서 또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등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서울을 오가는 그 경부고속도로를 보면은 사실 거의 주차장 수준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나홀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한 30대, 40대가 버스 한 대를 대체할 수 있다면은 승용차도 그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면서 또 앞으로 자율주행차라든지 공유 승용차 이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면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 주차장이라든지 시내 주차장, 빌딩 내 또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들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 교통사고의 사망자나 부상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4,000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만 명 이상이 부상자가 생기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중교통이 좀 더 활성화되고 교통이 좀 더 원활해지면은 이러한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수가 굉장히 감소해서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서 이제 교통수단을 국가가 운영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질이 떨어지고 또 국민들에게 더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각자 요금을 내고 하는 수익자 부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준공영처럼 보조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요금을 억제를 하고 또 그 결손분만큼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과소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자기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작게 하게 되고 국가 입장에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보조금을 작게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그런 대중교통 시설을 확충하거나 투자하는 것들을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모든 대중교통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사실상 무상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교실 1인당 학생 수가 과거에는 콩나물 교실이었다 그랬지만은 지금은 학생 수가 뭐 한 20-30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또 학교 시설들도 거의 선진국과 다를 바 없이 아주 우수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효과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서 한번 시도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실 우리 이 대중교통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 소득 3만 불 시대에 가장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0-50년 전에 그 콩나물 버스에 나이 어린 여자 차장 아가씨가 몸으로 그 승객들 학생들을 갖다가 싣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대도시 인근 신도시 이런 쪽에서는 아침에 출퇴근할 때 버스를 너무 비좁아서 타지 못하고 버스를 몇 대씩 보낸다든지 오히려 종점으로 돌아가서 버스를 타고 나오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지하철 2호선, 9호선 이런 쪽에서 보면 아직도 매일 다음 차량을 이용하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콩나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아침에 일하러 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정책 담당자들로서 볼 때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타다라는 그런 공유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법정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공유 자동차가 안 되는 나라가 정말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 일제시대에 있던 택시 산악금 제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인 과제라는 데서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특히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나 나머지 고위공무원들 여러 분야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매일 아침 이런 대중교통을 타고 이용을 했다면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대중교통 분야에는 국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통을 한다고 해서 이게 너무 남용된다든지 과소비라든지 하는 그런 현상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과소비가 일어난다든지 운영을 더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과제이겠습니다.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고
또 여기로 인한 다른 부작용들이 어떤 것이 생길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